김주연입니다. 4차 혁명 시대, 이 단어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과거의 농경 시대에서 우리는 산업 시대를 맞았죠. 자본주의 경제 시대입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를 탈산업화 시대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기존의 자본주의가 이제 가장자리로 물러날 것이다 라고 제레미 리프킨은 얘기하고 있고요. 필립 코틀러라는 또 아주 유명한 학자는 지금의 자본주의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또 책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하나 뭐 일일이 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인데 조금만 제가 언급해 드리면, 농경 시대에는 어때요? 농사를 잘 짓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의 어떤 우위에 있었어요. 1, 2차 산업 혁명 시대, 즉 산업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18세기 영국에서 비롯됐죠. 이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실 이 혁명이 일어날 때는 그 시대를 뭔가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개발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증기기관차라든지 인쇄기술 같은 동력이 개발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고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제조업 베이스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블루칼라가 굉장히 경쟁이 우위에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정보화 시대, 지식화 시대가 되고 IT 산업의 시대가 되고, 자, 이것을 우리는 3차 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업화 시대고요. 우리가 4차 혁명이라고 부르는,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는 탈산업화 시대예요. IoT 기술부터 시작해서 뭐 3D 프린터 또는 블록체인,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좀 심각하게 또는 좀 무서운 우리 직업을 다 가져갈 것이야 라고,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것이야 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혁명이란 단어는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지구상이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불과 서너 번, 너댓 번 쓰인 단어예요. 혁명은 어떻게 보면은 지배 계급이 자연적으로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냥 잔잔한 변화를 혁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혁명은 급변, 정말 플리핑 된다고 그러죠. 아주 뒤집어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물론 혁명은 하루 이틀 새에 벌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주 긴 시간 이어지는데요. 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도록 사람의 감성을 잘 읽고, 뭐 인공지능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이제 경쟁 우위에 있는다, 뭐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2018년 우리나라를 방한한 소피아, 인공지능입니다. 로봇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로봇을 법적으로 지위를 갖게 하자라는 안이 발의되기도 했어요. 60가지의 사람의 감성을 읽는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빨리 진화할까요? 지금 60가지인데 나중에 600가지, 6만 가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감성을 잘 읽지 않을까요? 자, 페퍼. 현재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죠. 실제 여러분들 많은 그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이 로봇에 대해서 많이 나오겠지만, 위로도 하고요, 위안도 하고요, 안부도 묻고요, 막 맞장구도 치고요, 같이 웃어주고요, 유머 코드가 있어요. 이런 로봇들이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이에요. 누구일까요? 중국의 신화 TV 앵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앵커와 똑같이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방송국 관계자라면 그 앵커를 쓰시겠어요? 아니면 인공지능 앵커를 쓰시겠어요? 앵커들은요, 사람이잖아요. 가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요. 또 피곤하면 방송을 하지 못해요. 또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카메라맨, 조명, 뭐 다 필요해요. PD도 필요하고, 또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밤에 졸려서 하지 못해요. 또 졸리면 또 수당, 밤에 이제 일을 하면 그 수당도 달라고 해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화도 내지 않고요, 짜증도 내지 않고요, 메이크업도 필요 없고요, 스튜디오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24시간이고 계속해요. 자, 여러분이 방송국 관계자라면 누구랑 일을 하시겠어요? 자, 직업은 대체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공지능이 이만큼 진화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일까요? 미국에서 실제 인공지능에 이런 인공지능이 있다, 이런 로봇이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는 왜 합니까?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자, 이 광고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떠냐면
이 엄마는, 인공지능 엄마는 화도 안 내고 아침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너무 정갈하고 숙제도 잘 봐주고 머리도 잘 비켜주고 그리고 절대 짜증을 내지 않아요. 항상 상냥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만큼 진화하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 찾으라고 할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공지능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역사는 순환되잖아요. 과거에 쇄국 정책을 썼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인이 등장했어요. 노란 머리에 코가 이렇게 크고 키도 크고. 그때 그들을 우리는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로부터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서 어떻게 됐나요? 사실은 그들이 사람인 거예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검증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흑인도 있고요. 뭐 여러 인종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흘렀을 때 그냥 로봇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40대 중후반의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 인생 끝나겠지만 내가 내 아이를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내 아이의 십수년 뒤 또는 수십 년 뒤 내 아이가 가장 행복할 내 아이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까지 염두에 둔다면 인공지능과 경쟁하게 만들지 말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탈산업화 시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고 뭔가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모티콘 많이 쓰시죠? 과거에 언어가 없었을 때, 문자가 없었을 때 상형 문자 썼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요즘에는 비누도 집에서 만들어 쓰고 뭐 음료수도 집에서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많이 해요. 유기농도 집에서 직접 재배해 먹고. 과거에 직접 재배하던 시대로 갔어요. 또 화폐가 없어졌어요. 이제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뭐 굉장히 많죠. 화폐가 없어졌고요. 이런 하여튼 굉장히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집단이 형성되기 전에 개인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옛날 원시 시대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개인주의. 그냥 혼자 방송하고, 저도 지금 유튜브 혼자 개인 방송이죠. 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연결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원시 시대로의 회귀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에 사람은 굉장히 자연적인 그 능력이 필요하다란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나만의 능력,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저는 잘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는 것. 내가 그 어떤 재미난 걸 갖다 줘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것을 꾸준히 100년간 지속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그냥 학원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그리고 막 숙제하고 시험 치고 이러느라고 정말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는 시간을 뺏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좀 겁이 나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쟁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원시시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그 초신성 시대, 빅뱅 시대를 지나서 인간이 나무 위에 살았었다가 나무 밑으로 내려오던 그 시대의 두려움, 그 시대의 불안감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 위에서 살 때는 그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었지만 거기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인간은 삶의 터전을 나무 밑으로 바꿨어요. 이제 땅을 밟게 됐고요. 자, 그 발바닥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시야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출몰하는 수많은 짐승들 너무 많잖아요.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경쟁자들도 달라지고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냥 사람들끼리 살았는데 로봇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4차 혁명 시대가 나무 위에서 나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 예측 불가.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개인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성공은 소수의 몫입니다. 신인류라고 불리는 우리 아이들, 이제 내가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내 아이의 생존력을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이에게 이해당하고 설득당해서 내 아이의 생존력을 높일 것인지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